네, 오늘 무슨 일 이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재난에 대한 대처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이 불가피한 재난을 마주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난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권설아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여름 충북에서도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등의 재난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리적인 복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텐데 현재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충청북도는 올 여름 내린 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총 31분의 인명피해, 재산피해로는 공공시설 1,089억 원, 사유시설 316억 원 중 총 1,40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어요. 관련 복구 현황은 현재 100% 진행이 돼서요. 공공시설 4,668개소, 사유시설 2,040개소, 농경지 3,158헥타르가 복구됐고요. 공공시설 2,509억 원, 사유시설 258억 원 중 총 2,767억 원의 복구액이 소요됐습니다. 이재민들의 경우에는 현재 임시대피소 생활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가신 상황인데요.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가구의 경우 충주시의 경우에는 6,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거급과 삶이면에 이동해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의 경우에는 이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에게 의료급여를 지급한다라고 했어요. 의료급여 지급 대상은 사망이나 부상, 그리고 주거시설 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162가구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수해 이재민 심리상담 마을 안심버스를 운영했어요. 이 마을 안심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심리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재난 상황을 가정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시급한 지원,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구조, 그리고 이 재난 시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올라가는데 이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이 적절한 응급구조는요. 대한응급학회지의 2020년도 재난의료 대응의 문제점 고찰 연구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3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현장에서 응급의료가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되고요. 72시간 이내에 구조 대상자를 제대로 구조하지 못하면 생존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주민 대피가 이루어질 경우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피소 가기 전에 내가 준비해야 될 물품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뭐 보조 배터리가 됐든 복용하시는 약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피소에 갔을 때 내가 지원을 받게 되는 자원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현재 재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현재 대비나 대응 상황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주민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통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들이 즉각적으로 송출이 되거나 공유되거나 발송이 돼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응급 의료가 제공이 돼야 되고 정보 공유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지난 여름을 돌이켜 본다면요, 그 당시에 그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극한 호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극한 호우가 내렸어요. 이번 강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7년도에도 청주에 큰 홍수가 유발이 됐었는데 그 강우량에 버금가는 수준의 비였습니다. 이 극한 호우 같은 경우에는 매우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대응을 하거나 복구를 할 때도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활용 가능한 재난관리 자원들이 이러한 극한 호우에 대응해서 적절하게 준비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요. 즉, 물적 자원이 구조나 구급에 대한 재난 대응을 위해서 적절히 얘네들이 가동이 됐는가, 혹은 호우에 대비한 인적 자원들의 임무 수행 역할들이 적절했는가, 재난에 대한 대피나 관련한 정보의 공유가 관련 유관기관끼리 잘 협조됐는가, 그리고 이러한 관련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전파가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상호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보완이 돼야 하겠고요.
자, 지금 이제 이재민들이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상황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추가로 필요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학술적으로 볼 때요, 재난에 대한 복구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복구와 장기적인 복구로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복구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복구가 이에 해당이 돼요. 일례로 무너진 건물을 새로 세우거나 직장을 잃게 되신 분들, 재난으로 인해서요, 이런 분들한테는 실업급여를 제공한다던가 단기간에 진행되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장기적인 복구에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일상생활로의 복구입니다. 본연의 일상생활로의 복구는 재난 발생 이전의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물리적인 것이 됐든 경제적인 것이 됐든 심리적인 것이 됐든 모든 것들이 포함돼요. 근데 이 일상생활로의 복구는 각각 사람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어려우신 분들을 우리는 재난안전취약계층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이재민 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안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일상으로 회복되는 데 필요한 경제적, 비경제적, 물리적,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후가 변화하면서 재난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대응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난 9월 22일에 진행됐던 세미나의 발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재난 피해자에 대한 관리에 대한 특징이 피해자 가족 지원의 표준 센터를 기준으로 피해자 중심 지원과 관련한 기관이나 부서가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피해 지원의 내용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수습기관 중에 별도의 이들을 위한 상설화된 전담 조직 기구나 운영이 매우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담 조직을 설치할 때의 장소는 임시 대피시설 또는 피해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되어야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밖에 정책적으로 손봐야 할 것들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사실 현재 지자체들이 작성하고 가지고 있는 재난이나 재해에 관련된 매뉴얼들은요,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매뉴얼에 지자체의 특성 정도를 넣은 점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변하는 기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나 과학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별 취약성을 진단해서 평가하는 것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 평가에서 나온 재해나 재난에 대한 취약성을 중심으로 예방을 위한 사업, 그리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고 실제 상황에 활용 가능한 행동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권설아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